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한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와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도 29도까지 기온이 올라 자외선과 오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 심사 인력을 3년 안에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약 개발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일일이 검증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을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독버섯으로 알려진 붉은 사슴 뿔버섯에서 항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유방암 치료 물질보다 500배 이상의 강력한 항암 효능이 있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한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영남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서울도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자외선과 오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 취소가 결정된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분야의 허가 심사 인력을 2배로 늘려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시스템대로라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코오롱 생명과학. 그런데 이런 자료를 그대로 믿고 허가해준 식약처도 비판을 피할 순 없습니다. 현행 식약처의 허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개발업체가 또 허위 자료를 낸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가 제출한 의약품 허가 자료를 일일이 검증하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비교됩니다. 이에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 심사 인력을 3년 안에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배 정도 인력 확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배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 의약품 분야의 허가 심사 인력 350여 명이 3년 안에 7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동시에 허가 심사 관련 수수료도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8일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시행한 뒤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만 12세 아동의 절반 이상은 영구치의 충치를 경험했고 충치 개수는 선진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구강 건강 상태와 구강 건강 의식을 조사한 결과 만 12세 아동의 절반 이상인 56.4%가 영구치의 충치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치 개수는 평균 1.84개로 OECD 가입국 평균보다 1.2개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잇몸 건강도 좋지 않아 12세 아동의 12.1%는 잇몸 염증 검사에서 출혈을 보였고 6.6%는 치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를 맡은 치과 전문의는 영구치가 나오는 6세부터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먹으면 30분 안에 피부 괴사와 탈모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붉은 사슴 뿔버섯에서 새로운 항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은 독버섯으로 알려진 붉은 사슴 뿔버섯에서 유방암 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붉은 사슴 뿔버섯에서 모두 8가지 천연 물질을 분리했으며 이 가운데 5가지가 유방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물질인 로리딘-E는 현재 유방암 치료 물질로 알려진 독소루비신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독버섯의 독성 물질에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효과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층 전기버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무가선 트램과 무인 굴삭기, 3D 프린터 등 미래형 교통 건축 기술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도시 지형도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대 71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 버스입니다. 국내 최초의 2층 전기버스로 국토부와 현대차가 지난 2017년부터 연구 개발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6팩을 장착해 70여 분 충전하면 300km를 달릴 수 있고 화재 감지 장치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은 최첨단 기술뿐 아니라 교통 약자를 배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전기 2층 버스는 낮은 출입구와 바닥 높이의 저상형 공간을 갖추고 휠체어 전용 자리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무가선 트램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과 매연이 적고 복잡한 전기선이 없어 도시 미관에도 좋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제로에너지 건축, 자율주행차 등 7가지 분야의 미래상을 담은 전시회에서 선보인 최첨단 기술입니다. 중소기업들의 PR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술 상담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LCD 화면을 보면서 레버를 움직이는 무인 굴삭기나 고층 건물의 외벽 도색을 수행하는 이른바 아트봇 등 공사 현장의 무인 시스템 도입은 안전과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3D 설계 도면의 상용화는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 행위가 3차원 디지털 설계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컴퓨터의 윈도우처럼 건설 현장의 플랫폼 기술이 될 것인데 이러한 플랫폼 기술을 우리가 핵심 플랫폼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데 막연한 개념이었던 무인과 친환경 기술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도시 지형은 더 깨끗하고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내년 실제 공휴일 수는 67일로 올해보다 하루 더 쉬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도 원력 요항을 보면 내년에는 52일의 일요일과 15일의 공휴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설날 대체 공휴일 등 모두 69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설 연휴 마지막 날과 3일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7일이 됩니다. 가장 긴 연휴는 추석으로 개천절과 일요일이 연결돼 모두 5일을 쉴 수 있으며 설 연휴는 4일입니다. 2020년 원력 요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여파로 동남아 국가들이 밀려드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은 폐기물을 수출한 나라로 돌려보내고 반입을 거부하는 등 세계는 지금 쓰레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진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된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를 열자 CD와 오염된 플라스틱 병 등 불법 쓰레기가 잔뜩 나옵니다. 컨테이너 앞쪽에는 합법적인 재활용 폐기물이 보이지만 뒷부분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넣은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으로부터 수입된 쓰레기 450톤을 배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Whoever that send their waste to Malaysia, whether it's e-waste, whether it's plastic waste or whatever waste, we will send it back. And we will fight back. Even though we are a small country, we cannot be bullied by developed countries. 앞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도 캐나다가 불법 수출한 쓰레기를 회수해가지 않을 경우 캐나다에 직접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캐나다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That recall shows that we are very serious in asking them to get back their garbage. Otherwise, we're gonna sever relations with them. 이처럼 쓰레기 문제를 둘러싸고 수입국인 동남아 국가들과 수출국인 선진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중국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전격 발표하자 동남아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불법 플라스틱 재활용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과 숨바꼭질 같은 단속을 벌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필리핀 환경단체가 불법 수입된 쓰레기를 되가져갈 것을 요구하자 지난 1월 1,200톤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선진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쓰레기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지 사용에 대한 대안 등 근본적 해법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전 세계 바다 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바다 쓰레기도 플라스틱이 11만 8천 톤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53%인 6만 2천 톤이 못 쓰는 어구나 부표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추정됩니다.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앞으로 사람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바닷물과 수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폐사한 바다 거북이의 몸속에서 다량의 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바다 플라스틱을 2022년까지는 30%, 2030년까지는 5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이 넘는 폐어구와 폐부표를 회수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이를 가져오면 미리 받아놓은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항구와 포구에 폐어구와 폐부표를 수집하는 집화장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에 해양 유입 차단 업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은 많지 않지만 중국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에 대응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정부가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역량과 자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국내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8개 산업 분야 홈페이지 1,000개를 조사한 결과 웹 접근성이 평균 66.6점을 기록해 미흡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1점을 기록한 지난 2017년 조사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미흡 수준에 해당하는 사이트 비율이 전체의 74.3%에 달했다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배려한 접근성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에서 소규모 텃밭이나 옥상 등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시농부라고 부릅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죠. 연구 결과 스트레스 해소와 자녀의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 외곽에 조성되어 있는 주말 농장. 이른바 도시농부들이 여기저기 밭두렁에서 농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상추나 고추 등 채소에서부터 허브식물이나 꽃 등 다양한 작물을 가꿉니다. 돌보고 키우는 동안은 얘한테 집중을 하니까 뭐 잡생각 잊어버리고 또 좀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도 잊어버리는 힐링의 시간이에요. 도시농부들은 주부나 현업에서 은퇴한 노년층, 학생들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물도 주어서 엊그저께인데 오늘 이만큼 뭐 이렇게 자란 모습도 보고 그래 정서적으로도 좋고. 농촌진흥청이 최근 3년간 연구한 결과 가족이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텃밭 가꾸기에 참여해도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16% 높아지고 사회성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특수학급 학생들의 정서 교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와, 땄다. 여기요. 우와, 크다. 이렇게 벌써 많이 컸어? 네. 이거 어떻게 먹어?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텃밭 가꾸기를 통해 친환경 농법도 확산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도 기대됩니다. 그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농산물들을 이웃들과 같이 나눔으로써 더 텃밭 활동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투리 시간을 투자해 가꾼 작은 텃밭에서 여러 가지 작지 않은 선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TV, 스마트워치 등에서 각광받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바로 접거나 휠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OLED 덕분에 가능한데요. OLED는 LED처럼 뒤에서 따로 빛을 비추지 않아도 전기만 통하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